걸을 때 사타구니나 엉덩이가 뻐근하고 불편하신가요? 양반다리를 하거나 신발을 신을 때 골반이 시큰하신가요? 오래 걸으면 엉덩이 쪽이 저리고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앉았다 일어설 때 골반이 뻑뻑하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고관절과 주변 근육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관절과 골반을 튼튼히 돕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관절과 골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이 다른 연골을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뼈와 연골과 근육 건강을 돕는 영양소는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편하게 보시면서 오늘 밥상부터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아주 큰 관절입니다. 허벅지 뼈와 골반이 만나 몸의 체중을 떠받칩니다. 공처럼 둥근 뼈가 소켓 안에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 관절 덕분에 우리는 걷고 앉고 다리를 벌릴 수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조금씩 닳아 얇아집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끼리 가까워져 뻐근함이 생깁니다. 골반 통증은 연골 마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받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가 튼튼하려면 칼슘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칼슘이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재료로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달래는 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와 근육을 함께 돕는 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근력 운동과 햇볕 같은 습관도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관절에 좋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고관절이 아플까요? 오랜 세월 체중을 받아내며 연골이 닳기 때문입니다. 활동이 줄면 엉덩이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을 음식으로 함께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작지만 알찬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아주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칼슘은 체중을 떠받치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재료입니다. 멸치는 뼈째 통째로 먹으니 칼슘을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고관절처럼 큰 관절을 받치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도 들어있어 근육 유지에도 보탬이 됩니다. 볶음이나 조림으로 반찬을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다만 짜게 조리하면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싱겁게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멸치로 육수를 내면 칼슘이 국에 우러납니다. 치아가 약하시면 잘게 부수거나 갈아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를 조금 넣고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멸치가 짜면 뜨거운 물에 살짝 헹궈 조리하세요. 매일 반찬으로 조금씩 곁들여 보세요. 멸치는 비타민 D가 있는 표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잡멸치는 볶음으로, 큰 멸치는 육수로 좋습니다. 견과와 볶으면 맛과 영양이 함께 좋아집니다. 짠 것은 물에 헹궈 조리하세요. 국물 멸치는 내장을 떼면 쓴맛이 덜합니다. 치아가 약하면 갈아서 밥에 뿌려도 됩니다. 멸치에는 근육에 좋은 단백질도 들어 있습니다. 매일 반찬으로 조금씩 곁들이세요. 멸치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멸치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멸치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멸치는 뼈를 받치는 칼슘을 통째로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마시기 편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골밀도를 지키고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합니다. 즉, 뼈와 근육을 한 잔으로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은 몸에 비교적 잘 흡수되는 편입니다.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소화도 편하고 잠도 잘 옵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시니어에게 적당한 양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따뜻하게 조금씩 나눠 드셔보세요. 그래도 불편하면 락토프리 우유나 요구르트가 좋습니다. 요구르트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리얼이나 죽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든 가공류보다 흰 우유가 좋습니다. 우유는 자기 전 따뜻하게 마시면 잠에도 좋습니다. 배가 아프면 조금씩 나눠 드세요. 락토프리 우유는 소화가 편합니다. 요구르트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치즈로도 칼슘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공유보다 흰 우유가 좋습니다. 시리얼이나 죽에 넣어도 됩니다.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합니다. 우유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우유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우유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우유는 뼈와 근육을 함께 돕는 편리한 칼슘 음료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뼈 건강에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달래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있어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드실 때는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소금을 많이 뿌리면 붓기가 생기니 담백하게 드세요. 연어가 부담되면 고등어나 삼치로 바꿔도 됩니다. 통조림은 기름을 따라 내고 드시길 권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은 생선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연어의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구우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훈제 연어는 소금이 많으니 가끔만 드세요. 냉동 연어도 영양은 비슷합니다.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쓰면 흡수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가시를 잘 발라 드세요. 연어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연어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연어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연어는 칼슘 흡수와 관절을 함께 돕는 생선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구하기 쉬운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골반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재료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즉, 뼈와 근육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삶거나 찜으로 기름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한두 개면 시니어에게 부담 없는 양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은 개수를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로 단백질을 손쉽게 챙기세요. 채소와 달걀찜을 하면 부드럽고 소화가 편합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나눠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달걀이 질리면 두부나 닭가슴살로 바꿔도 됩니다. 달걀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국이나 죽에 풀면 부드럽습니다. 완숙이 소화에 편합니다. 채소와 부치면 반찬이 됩니다. 삶아두면
간식으로 좋습니다. 메추리알로 바꿔도 됩니다. 소금 없이 드시면 짠기 걱정이 덜합니다. 매 끼니 나눠 드세요. 달걀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달걀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달걀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달걀은 뼈와 근육을 함께 돕는 든든한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골반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즉, 근육과 뼈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는 아주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데쳐서 양념장에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에 부치기보다 데치거나 찌는 것이 건강합니다. 고기가 부담될 때 두부로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조금씩 나눠 드시는데 좋습니다. 짠 양념장보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가 질리면 콩으로도 비슷한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의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두부는 소화가 잘 됩니다. 된장찌개에 넣으면 든든합니다. 데쳐서 양념장에 드시면 담백합니다.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물기를 빼면 더 고소합니다.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세요. 짠 양념보다 싱겁게 드세요. 두부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두부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두부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두부는 근육과 뼈를 함께 돕는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초록빛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재료입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즉, 채소로도 뼈 건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많아 관절을 보호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과 컨디션에도 좋습니다. 오래 삶기보다 살짝 데쳐야 영양이 덜 빠집니다. 가볍게 찐 브로콜리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좋습니다. 멸치나 두부와 곁들이면 칼슘을 함께 챙깁니다. 브로콜리가 질리면 양배추나 케일로 바꿔도 됩니다. 매 끼니 초록 채소 한 접시를 곁들여 보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브로콜리 줄기에도 영양이 많습니다. 찐 브로콜리는 소화가 편합니다. 멸치볶음과 곁들이면 칼슘을 함께 챙깁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편리합니다. 된장에 살짝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계란찜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드십니다. 너무 삶지 말고 살짝 데치세요. 매 끼니 초록 채소를 곁들이세요. 브로콜리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브로콜리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브로콜리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브로콜리는 뼈 건강을 돕는 칼슘과 비타민 K 채소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향긋한 표고버섯입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유리합니다. 버섯은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에도 좋습니다. 국이나 볶음, 조림에 두루 넣기 좋습니다. 말린 표고를 물에 불렸으면 향이 깊어집니다. 불린 물에도 영양이 있으니 국물로 활용하세요.
생표고를 햇볕에 잠깐 말렸으면 비타민 D가 늘어납니다. 고기 대신 넣으면 담백하고 든든합니다. 짜지 않게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가 없으면 다른 버섯으로도 좋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자주 곁들여 보세요. 표고버섯은 감칠맛이 있어 국물에 좋습니다. 말린 표고는 향과 영양이 진합니다. 불린 물은 버리지 말고 국물로 쓰세요. 고기 대신 넣으면 담백합니다. 볶음이나 조림에 두루 좋습니다. 생표고를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늘어납니다. 다른 버섯으로 바꿔도 됩니다. 짜지 않게 담백하게 조리하세요. 표고버섯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표고버섯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표고버섯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채소입니다. 마지막 음식은 밭에서 나는 고기, 콩입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여러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골반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재료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고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콩에는 뼈에 좋은 미네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밥에 섞어 잡곡밥으로 드시면 손쉽습니다. 두유나 두부로 드셔도 콩의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콩자반으로 만들면 반찬으로 두고 드시기 좋습니다. 다만 짜게 조리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싱겁게 드세요. 소화가 어려우면 푹 삶아 부드럽게 드세요. 다양한 콩을 번갈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매에 끼니 조금씩 곁들여 보세요. 콩은 골반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원입니다. 밥에 섞어 잡곡밥으로 드세요. 두유로 드셔도 좋습니다. 콩자반은 반찬으로 두고 드시기 좋습니다. 푹 삶으면 소화가 편합니다. 여러 콩을 번갈아 드세요. 짜게 조리하지 말고 싱겁게 드세요.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세요. 콩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콩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콩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콩은 골반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지금까지 고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멸치와 두부, 우유처럼 칼슘이 든 음식을 매 끼니 조금씩 나눠 드세요. 연어와 표고버섯, 달걀로 비타민 D를 함께 채우면 칼슘 흡수에 유리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보다 매 끼니 고르게 나눠 드세요. 짠 국물이나 과한 커피는 칼슘 배출을 늘리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한두 가지만 챙기기보다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을 함께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줄여주세요. 오늘 저녁 밥상부터 이 중 하나를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세요. 이 간단한 운동이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키워줍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고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의자를 잡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보세요. 천천히 들었다 내리면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넘어지지 않게 꼭 의자를 잡고 하세요. 세 번째, 날씨 좋은 날 햇볕을 쬐세요. 하루 15분에서 20분이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네 번째, 너무 낮은 곳에 오래 앉지 마세요. 낮은 소파나 바닥은 고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적당히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관절에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리를 절거나 사타구니 통증이 2주 이상 가면 참지 마세요.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음식과 운동은 치료를 돕는 보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관절 통증은 연골이 닳고 주변 근육이 약해지며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뼈와 근육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첫째, 멸치는 뼈를 받치는 칼슘을 통째로 채워줍니다. 둘째, 우유는 뼈와 근육을 함께 돕는 칼슘 음료입니다. 셋째, 연어는 칼슘 흡수와 관절을 함께 돕습니다. 넷째, 달걀은 뼈와 근육을 함께 챙겨줍니다. 다섯째, 두부는 근육과 뼈를 함께 돕는 단백질입니다. 여섯째, 브로콜리는 뼈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K를 줍니다. 일곱째,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줍니다. 여덟째, 콩은 골반 근육을 지키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골반 근력 운동과 햇볕 쬐기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절뚝이거나 통증이 오래가면 꼭 병원을 찾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편안한 걸음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음식 중 하나라도 밥상에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걸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